안녕하세요, 우도현입니다. 퍼펙트 수능을 위한 고3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직 플로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로직 플로우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해석이라는 과정, 그리고 연계라는 과정, 그리고 사고력이라는 과정. 요 세 과정을 통해서 심화 문제를 해결해가는 메커니즘을 로직 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끄집어내는 과정,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고, 연계라는 것은 기존에 공부했던 또는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과거에 풀었던 문제 형태에서 그 문제를 갖다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연계라고 하고, 사고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력은 좀 고난도죠. 창의적인 사고력을 얘기하면은 심화 문제 풀었을 때 전에 나온 적이 없었지만 기발하게 내가 뭔가를 떠올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해석과 연계와 사고력을 통해서 심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로직 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직 플로우가 수능 문제에선 등급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일단 사고력 부분을 보면 요즘 수능, 그러니까 2022 수능이죠. 가장 최근에 봤던 2022 수능 같은 경우는 사고력을 심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2017 수능, 역대 가장 최악의 정답률을 자랑했던 2017 수능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죠. 완전 처음 나왔던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1%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17 수능, 18 수능 이후로는 사실 사고력을 심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고, 대부분은 이 해석과 연계에 관련돼 있죠. 자, 두 개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석과 연계는 따로 떼서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즉,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연계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을 내가 몰랐던 내용이 되면 연계가 아니라 해석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는 공부했던 내용하고 뭔가 좀 달라, 비슷한데 좀 달라. 그러면 연계일 수도 있고 해석일 수도 있고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은. 그러면 해석과 연계의 완성도가 결국 수능 등급을 가르겠죠. 자, 일단 96이나 100을 맞기 위해선 이 해석과 연계 부분이 거의 퍼펙트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계라는 건 사실 공부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능평가원 교육청, 이 고3 모의고사 모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꿰차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푸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조건들까지, 의미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에 수능에서는 96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 해석 부분인데, 이제 요번 수능 문제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좀 이따가 요 해석과 연계 완성도가 완벽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6 이상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요. 그 다음에 연계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웬만하면 1등급은 나와요.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연계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웬만하면 1등급 나오죠. 예를 들면 미적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1등급 컷을 84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계만 잘 돼 있으면 84 정도는 나옵니다. 거기에 해석 능력이 좀 더 갖춰지면 거기서 올라가는 점수대가 달라지겠죠. 88이 될 수도 있고 92가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실제 수능 문제에서 얘네들이 해석과 연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잠깐 보시면, 이게 요번에 봤던 이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 몇 개 뽑아봤는데,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쭉 뭐가 잔뜩 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문제 형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들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은 낯설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신에 나왔던 문제형하고 좀 다르지만 과거에 보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했더라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쭉쭉 가면 되는 거니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완전 연계 문제인 거죠. 연계 문제인 거죠. 처음 봤다라면.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만 원체 유명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연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0번.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렇게 엄청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특이한 형태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그럼 사실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연계에다가 해석의 부분이 조금 섞여 있는 거죠. 100% 연계가 아니라,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낸 게 아니라 뭔가 살짝 틀어냈기 때문에 연계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인 거죠. 해석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인 거죠. 연계 메인에 해석이 일부 섞인 문제였고, 역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은 없었고. 그 다음, 제가 가장 어려웠던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22번 문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기출문제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사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 형태 문제는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연계 일부에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가에 주어진 이 조건의 식 또는 위에 나온 이 기본적인 조건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연계보다는 해석의 포커스가 좀 더 많이 맞춰진 문제죠. 다음 미적분 마지막 30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내용 쭉 읽어보시면 공부를 똑바로 한 학생들이라면 사실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많이 봤던 유형인가 보자마자 답이 착착착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장난질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봤던 문제 유형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즉 해석보다는 역시 연계가 좀 더 크게 좌우되는 문제고 그 연계가 100%가 아니라 그 연계 속에서 뭔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한 조금씩의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의 사고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섞여 있는 문제고 역시 굉장히 평이했죠. 자 간단하게 이번 수능을 좀 예를 들어 난이도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상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통 96이나 100을 맞는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이 굉장히 쉬웠어요. 왜? 걔들 입장에서는 뭐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봤자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92점 이하로 나온 학생들, 쉽게 말하면 22번이나 30번을 거의 못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22하고 30이 쉽게 나왔거든요. 얘네 쉬운 게 걔네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조금씩 까칠했기 때문에 그 92점 이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던 수능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만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1등 컷은 굉장히 낮은 이런 시험이었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해석과 연계가 해석의 몰빵, 연계의 몰빵 이런 식보다는 두 개가 적절히 섞여 들어간 문제 유형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공부한 그러니까 패턴화된 공부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로직 플로우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결과가 잘 나오게끔 출제된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제 이번 학생 같은 경우도 아웃풋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족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수능은 이런 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직 플로우 부분 제가 말씀드린 해석과 연계와 사고력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습을 한다라면 뭐 수능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적분 정규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7시 그 다음에 수완수투반 같은 경우 이건 수능 대비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5시 반 그리고 심화 질문반이라고 이제 세부의 클리닉반이 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원의 문의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퍼펙트 수능을 위한 고3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